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종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컨텐츠는 굿바이! 장보고함 퇴역입니다. 장보고함은요, 지금 취역한 지가 35년이 지난 굉장히 노후화된 배예요. 그래서 해군 내에서는 곧 퇴역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드디어 퇴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의미가 있어요, 이 장보고함은. 대한민국의 최초의 잠수함입니다. 그 전까지 잠수함은 없었어요. 대한민국의 잠수함은 얘가 최초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 해군이 1세대 잠수함마저도 이제 퇴역한다. 이제 좀 해군이 많이 성장하게 된 그런 약간 기념비적인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장보고함 퇴역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죠. 아, 참고로 요거 AI입니다. 오해 마세요. 자, 일단 기사입니다. 한국 첫 잠수함 장보고함 마지막 항해했다. 34년의 임무 마침표를 찍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항해는 안병구 초대함장하고요. 당시 장보고함의 무장관 그리고 주임원사 등 인수요원 4명이 함께했다고 합니다. 약간 좀 뜻깊긴 해요. 장보고함을 인수한 게 안병구 제독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안병구 제독이 이 장보고함을 독일에서 인수해 올 때 함께 이제 훈련까지 해서 함께 왔거든요. 그런데 이 장보고함이 퇴역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초대 함장이 타가지고 마지막으로 퇴역을 한다. 처음과 끝이 같은 수미상관의 구조를 만들었죠. 굉장히 그래서 뜻깊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보시면 이거 땡큐. 잘 다니십시오. 이때부터 돈으로 이렇게 되겠어. 굉장히 발전한 거지. 이 정도면은 내가 쓰던 거랑은 뭐 떨어지지 않는데? 이 나이 드신 분이 여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텐데. 여러분의 장도 우리 잠수함 부대의 선망하여 정례 필수. 장보고함 도입 이전에 수중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미지의 세계였던 대한민국 바닷속을 개척한 해양의 개척자 장보고함이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90년대 초 독일에서 잠수함을 도입하고 운영 기술을 배웠던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 운영국으로 눈부시게 발전하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안병구 제독 많이 늙으셨다 이랬거든. 내가 알고 있는 안병구 제독의 얼굴은 이랬어. 원래 이러셨거든. 많이 노쇠하셨네. 이것도 10년 전이니까 오래 사셨으면 좋겠네요. 뭐 어쨌든 이 안병구 제독이 말한 대로예요. 안병구 제독의 말대로 장보고함이 없었을 때는 수중은 우리 해군에서 미지의 영역이었고 작전도 없었습니다. 당연하지. 잠수함이 없었으니까. 뭐 물론 정확히 말하면은 잠수를 할 수 있는 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장보고함이 있어서 비로소 이제 수중 작전이라는 걸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아무래도 저는 밀덕이다 보니까 사실 이 잠만경 쪽이 눈에도 많이 가더라고요. 이게 왜 눈에 띄었냐면 그 문근식의 잠수함 색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원래 이제 잠만경은 혼자만 보잖아. 그래가지고 잠만경으로 본 거를 말로 상황을 전파한단 말이야. 그게 불편하잖아. 그래가지고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돌려보면은 편했다. 그런 식의 편법을 썼다 라고 적혀있거든?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 역할이 뭐냐면 이 카메라로 이제 외부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걸 모니터로 시연시켜요. 그 CIC에 모니터 있어요. 그거를 모니터로 송출을 하면은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문근식의 잠수함 세계에서는 이게 편법이라고 돼 있었거든? 잠수함 내에서 그냥 편법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적혀 있거든? 근데 여기는 대놓고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사실상 편법이 아닌 약간 마이너 개량이 아닌가. 아까도 말했듯이 장보고함 이전에는 수중은 우리 해군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장보고급 잠수함이 도입된 이후에 정말 본격적으로 잠수함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인수요원으로서 되게 고생이 많았대요. 실제로 이제 1번함 장보고함은요
우리나라에서 건조하지 않았습니다. 장보고함은 그 독일의 HDW사 하데베사가 건조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외국에서 한 척 건조한 이유가 그때는 우리나라가 잠수함을 한 번도 건조한 적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잠수함 어떻게 건조하는지 모르니까 한 척만 외국에서 도입해서 배우자. 아무것도 모르니까 독일에 건조해달라고 해가지고 직도입한 건데, 이때 잠수함 건조와 함께 이 인수 요원들이에요, 독일로 파견을 가가지고 독일에서 잠수함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리가 어떤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요런 커리큘럼을 싹 다 배워서 왔습니다. 이 사진 레전드 사진이래.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이제 거기서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후배 잠수함 요원들을 양성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때 썰이 있는데 안병구 제독이 말하길 이 장보고함 공기 정화 장치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데베 쪽에서는 그럴 리 없다라고 했대. 아무리 봐도 공기 정화 장치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잠수함 내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1% 이상으로 올라갔대. 1% 이상 되면 위험한 거래요. 어쨌든 이 잠수함 내에서 훈련을 받을 때 독일 해군의 도움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 독일 해군 교관들이 함께 탔는데 장보고함이 한 100시간 근처쯤 되면은 이제 슬슬 이산화탄소 농도가 치솟았대. 그 교관들은 빨리 스노클링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안병구 제독이 이거 봐라, 진짜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간다. 근데 제조사 쪽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고 잡아뗀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진짜로 공기 정화 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너네들이 증인을 해다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진짜로 그랬대요.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밖에 100시간 이상 자망을 안 한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스노클링을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0시간 이상 자망을 해가지고 수치가 이상이 생기는 것까지 확인하는, 정말 꼼꼼히 다 체크를 해봤다는 소리가 되겠죠. 레전드입니다. 이런 레전드 플레이를 하니까 대한민국 잠수함 사업이 지금까지 성장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굳이 따지면 이 돌고래급 잠수정을 운영하곤 있었어요. 운영하곤 있었는데 왜 이 장보고급이 뜻깊냐, 얘는 주요 임무가 특수작전부대 투입시키는 거예요. 얘는 굳이 따지면 잠수함이 아닌 거야. 특수부대원들을 조용히 적 연안에 침투를 시켜가지고 뭔가 이제 특수작전을 벌이게 하는 그런 임무로서 쓰는 거지, 얘로 진짜 잠수함으로서의 임무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잠수함의 임무는 적함의 정보를 수집을 하거나 또 이제 유사시에 적함을 격침시키거나 뭐 그런 임무를 해야 되는데, 얘는 그런 임무를 하라고 만들어진 배가 아니란 말이지. 심지어 어뢰 발사관에 장전되어 있는 어뢰 있잖아요. 그 어뢰는 한 번 장전된 상태에서 항해 중에 어뢰를 탈거를 할 수가 없었대. 어뢰를 장전을 하면은 그걸 쓰거나 아니면 항구에 와서 해제를 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해야 됐대. 사실상 그 잠수함으로서의 어뢰 발사관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9급 잠수함을 도입한 거예요. 장보고급 잠수함이라고도 하고 209급 잠수함이라고도 합니다. 총 9척이 도입됐는데 딱 한 척, 장보고함 딱 한 척만 독일 하데베사에서 직도입을 하고, 그 이후 2번함부터는 싹 다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했어요. 그래서 뭐 자료 영상 같은 거 보면은 1번함 진수 관련된 사진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2번함 진수 관련해서는 되게 자료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아까도 이제 배수량 1200톤이라고 하는데 수중 배수량은 대충 한 1350톤쯤 되고요. 최고 속력은 22노트 정도 되고요. 어뢰 발사관은 8기입니다. 그리고 이 8기에는 중어뢰를 장전할 수 있고요. 하품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품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건 장보고급 후기형에 해당하고요. 초기형은 하품 미사일 발사를 못해요. 그래서 이 돌고래급과 비교하면 좀 비교가 안 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하여튼 요런 식으로 이제 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함부터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를 했기 때문에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하나오션이 잠수함 되게 잘 만들거든요? 왜 하나오션이 잠수함을 잘 만드냐, 2번함부터 8번함까지 건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나 8번함이라고 적었네. 9번함인데. 이게 9번함 2억기함까지입니다. 장보고급을 국내에서 건조하면서 우리 해군은 잠수함 건조 경험까지 함께 얻었고요. 이 기술을 바탕으로 오늘날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들다 보니까 좀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운용이 좀 미숙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잠수함 레전드다라고 한 거는 이 장보고급들이 모두 했습니다. 흔히 말해서 림팩 가가지고 미 항공모함 침몰시켰다 그런 국위선양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 다 장보고급들이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손원일급도 하긴 했는데 손원일급의 전공보다 장보고급의 전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나대용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하푼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하고요. 장보고함이 1차선, 2차선, 3차선으로 나누는데 1차선은 최무선까지가 1차선이고 그리고 2차선은 이제 박위, 이종무, 정운 이렇게가 2차선이고 그리고 이제 이순신, 나대용, 이혁기 이게 3차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3차선부터는 하푼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딱 봐도 이제 다양한 업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림팩에서 이런 얘기 잘 안 나오죠. 이유가 있는데 이제 림팩 훈련의 시나리오가 어떻냐면 자, 이 해역에 잠수함이 있어. 지금부터 미 함대가 여기를 지나갈 거야. 어떻게 되는지 훈련해보자. 이런 시나리오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잠수함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던 거지. 일부러 매복하고 있는 곳을 지나가겠다라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디젤 잠수함이 이렇게까지 조용할 줄 몰랐던 거야. 그래서 소나부이나 이런 걸로 잘 안 찾아졌대. 그래가지고 격침시킬 수 있었대요. 미 해군도 여기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이제 214급 잠수함이 이제 림팩에 참여하는 그때부터는 전략 전술을 좀 많이 바꿔가지고 이전과 같은 전과가 잘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최근에 림팩에서 뭐 우리 해군 잠수함들이 뭐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 잘 안 나오잖아. 미 해군도 이제 발전을 한다는 소리죠. 물론 이제 장보고함들도 그런 미 해군의 발전에 맞춰서 이렇게 다양한 개량을 했습니다. 일단 개량 사업 내용 보면은 통합 전투체계를 국산화했습니다. 이거는 전투체계인데 이게 원래 독일 아틀라스사의 전투체계거든요. 근데 이거를 LIG 넥스원의 국산 전투체계로 바꿨어요. 나는 당연히 전투체계라서 또 하나겠지 이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잠수함은 또 이제 LIG 넥스원에서 담당을 하더라고, 전투체계를. 여기에 보면은 이게 예인소나거든요. 타스는요 함수 뒤쪽으로 길게 센서를 늘어뜨려서 함정 자체의 소음 간섭 없이 원거리 적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다. 이를 통해 탐지 거리는 크게 늘어났고 함정 후방에 대한 감시 능력도 확보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제 세세한 걸로는 잠망경이 좀 개량이 됐고요. 그 외에 이제 전자전 장비하고 GPS를 탑재해가지고 좀 더 개량을 했다 이거고요. 다만 이제 9척 중에서 6척만 성능 개량을 했어요. 이 개량을 3척을 안 했는데 그 3척이 뭐냐, 장보고, 이천, 박염입니다. 개량을 한 배는 2035년까지 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이천함하고 박위함은 훈련함으로 전환되고 그 뒤에 장보고랑 같이 같은 수순으로 퇴역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실제로 이천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잠수함 교육훈련 전대로 소속이 바뀌었어요. 이천함이 퇴역하고 난 다음에는 아마 박위함이 그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개량을 한다고 해도 이 장보고함은 수명이 다 됐어요. 사실은 현대 전장에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전히 납축전지를 사용을 해요. 정확히 말해서 여전히 납축전지만 사용해요. 들리는 썰로는 조금 더 자망을 할 수 있대요. 100시간보다 더 자망은 할 수 있대. 안전을 위해서 최대 100시간 정도만 자망을 하고 그 이상은 자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가장 큰 핵심이 AIP 추진체계가 없어요. 재래식 잠수함들은 AIP 추진체계 덕분에 자망 시간이 확 늘어나거든. 근데 장보고는 AIP 추진체계가 없죠. 그래서 진짜로 얘는 그냥 그 우리가 상상하는 그 유보트들 있잖아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보트들이 좀 더 현대화되고 좀 더 이제 세련돼지면 2공급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만이면 다행인데 함령이 30년 이상 돼가요. 그 장보고 같은 경우에는 함령이 35년이 됐고요. 9번 함인 이혁기함 같은 경우에는 취역이 2001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24년을 썼거든요. 그럼 다른 함들은 이제 30년 이상 썼다는 거잖아. 정말 슬슬 퇴역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함령이 오래돼서 시대에 안 맞게 되었다. 그래서 퇴역해야 된다. 이겁니다. 얘가 이제 슬슬 퇴역해야 돼서 그런지 몰라도 손원일급 잠수함이 지금 개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의외였는 게 손원일급 잠수함도 리튬 배터리로 개량하지 않을까 했는데 리튬 배터리로는 개량을 안 하더라고요. 손원일급에서도 개량을 하긴 하되 배터리까지는 개량을 안 하는, 소폭이라면 소폭이고 대폭이라면 대폭 그런 개량을 하게 된다. 이 전투체계도 LIG 넥스원이 한대요. 뭐 여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장보고함의 아름다운 퇴역을 축하하고요.
앞으로 계속 건조되는 3,000톤급 잠수함이 장보고급이 퇴역하는 만큼 그 임무를 대신해서 많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안녕. 끝.